한 권의 깊이, 1시간의 여유, 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입니다. 꿈의 해석 제3편.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가? 제6장. 꿈의 작업. 무의식은 어떻게 하나의 꿈을 창조하는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꿈은 단순한 뇌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꿈은 욕망에 위장된 표현이며 기억과 감정, 갈등이 조립된 내면의 연극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만드는 걸까요? 무의식은 그 모든 재료들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가장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로 꿈의 작업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작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꿈의 작업이란 무의식이 자신의 충동을 감추기 위해 기억, 감정, 상징을 가공, 조합, 왜곡하는 일련의 심리 과정이다. 다시 말해, 꿈은 생각이 아니라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의식은 꿈을 제작합니다. 마치 편집자처럼, 연출가처럼, 시인처럼. 꿈의 작업의 4가지 핵심 기제는 압축, 전치, 표상화, 보완입니다. 압축은 여러 요소를 하나로 합쳐 경제성과 은폐의 효과를, 전치는 감정의 초점을 옮김으로써 검열을 회피하는 효과를, 표상화는 추상 개념을 이미지로 바꿔 시각화의 효과를, 보완은 각각의 장면을 이어붙여 내러티브를 완성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압축, 많은 것을 하나로. 꿈은 절대 장황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여러 인물, 감정, 기억을 하나의 형상으로 압축합니다. 우리는 종종 꿈속 인물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은 내 친구랑 아버지를 섞은 것 같았어. 이것이 바로 압축의 결과입니다. 꿈은 절대 장황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여러 인물, 감정, 기억을 하나의 형상으로 압축합니다. 우리는 종종 꿈속 인물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은 내 친구랑 아버지를 섞은 것 같았어. 이것이 바로 압축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꿈속에서 한 여성과 대화합니다. 그녀는 외모는 모르는 여자 같지만 목소리는 전 여자친구와 같고 말투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이 인물은 그가 사랑했고 갈등했고 상처받았던 여성들의 감정이 하나의 캐릭터로 합쳐진 형태입니다. 꿈은 경제적입니다. 많은 걸 말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표현하려 합니다. 전치, 중요한 감정을 엉뚱한 곳에 담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무 강렬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엉뚱한 사물이나 사람에 옮깁니다. 이게 바로 전치입니다. 전치의 사례로 한 여성이 꿈에서 친구가 약속 시간에 5분 늦은 것에 분노하며 울고불고합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이혼이라는 큰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꿈속에서 지각한 친구에게 감정을 옮긴 겁니다. 무의식은 감정을 전치함으로써 검열을 피하고 꿈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표상화, 말이 아닌 이미지로 말하기. 꿈은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말합니다. 추상적인 개념, 정서, 관계는 시각적 장면, 행동,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표상화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계속 문을 닫으려 하지만 문이 자꾸 열리는 꿈을 꿉니다.
이 장면은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싶지만 계속 드러나는 심리 상태를 문이라는 이미지로 바꾼 결과입니다. 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은 보여줍니다. 2차 가공, 뒤죽 박죽을 하나의 이야기로. 지금까지의 압축, 전치, 상징 등은 그 자체로는 장면의 파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은 이런 파편을 마치 서사 구조처럼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꿈속에서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다 사람들과 헤어지고 어두운 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분석해보면 이 꿈은 실제로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감정의 강도와 상징을 따라 뒤죽박죽 엮인 것입니다. 꿈의 내러티브는 현실처럼 보이기 위해 무의식에 붙여넣은 가짜 이야기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작업은 무의식이 스스로를 위장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은폐이며 동시에 표현이다. 우리는 꿈에서 이야기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갈등을, 충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스스로를 드러내되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은 항상 이상하면서도 정확하고 비현실적이면서도 너무 우리 답습니다. 꿈의 해석 제3편 제7장 꿈 과정의 심리학, 무의식, 자아, 그리고 꿈의 진짜 무대. 우리는 지금까지 무의식이 어떻게 꿈을 만들고 그 꿈이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고 어디서 재료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 모든 작용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일어나는 걸까? 꿈의 해석 제7장. 프로이트는 꿈을 만드는 심리 구조 전체를 해부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장에서 꿈을 단순한 콘텐츠로 보지 않고 정신의 세 계층, 무의식, 전의식, 그리고 의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정리하자면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과 본능이 저장된 장소이고 전의식은 의식되지 않지만 필요시 의식될 수 있는 기억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지금 이 순간 자각하고 있는 정신활동입니다. 꿈은 이 세 층위가 뒤엉켜 만들어내는 심리적 산물입니다. 무의식은 원초적 욕망을 보내고 전의식은 그것을 포장하고 의식은 그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립니다. 모든 꿈은 무의식 속 이루지 못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이 욕망은 보통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검열과 억제로 인해 자각되지 않죠. 예를 들어 한 남자가 꿈을 꿉니다.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있었고 그 충동은 외부의 타인이라는 상징으로 변환되어 꿈에 등장합니다. 무의식의 충동은 곧바로 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전의식이 개입합니다. 전의식은 기억, 언어, 감정 등의 콘텐츠를 무의식의 욕망과 결합시켜 꿈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재료와 형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은 표면적으로는 학교 이야기지만 사실 그가 최근 겪은 직장 내 굴욕과 연결된 기억이 어릴 적 상처와 결합된 결과입니다. 전의식은 무의식의 메시지를
말이 되는 장면으로 만들어줍니다. 꿈이 완성되어도 그 꿈을 기억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식은 꿈을 받아들이면서 불쾌한 내용은 잘라내고 이상한 장면은 덮어씌우며 전체를 각색된 이야기처럼 기억합니다. 그 사례로 우리가 말하는 어젯밤 꿈은 무의식이 만든 진짜 꿈의 일부 조각이자 의식이 임의로 재구성한 가공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은 너무 말이 잘 맞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식이 꿈을 편집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꿈은 쉽게 잊힐까요?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이 보낸 비밀 편지이며 의식은 그것을 받자마자 찢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꿈이 잊히는 이유는 검열이 너무 강해서 의식이 불쾌한 내용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이거나 꿈이 의식의 논리에 맞지 않아서, 즉 말이 안 되니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너무 강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아는 꿈을 싫어합니다. 그건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는 진실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꿈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꿈을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그냥 농담처럼 치부해버립니다. 7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꿈의 과정은 심리의 3계층이 다음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욕망과 본능이 꿈의 에너지 원천이 되고 전의식의 언어, 기억, 감정이 꿈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자각과 판단이 꿈을 각색하거나 망각하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꿈은 자아가 잠든 틈을 타 무의식이 올리는 연극이다. 우리는 자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꿈은 그래서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심리에 숨겨진 기계 장치이며 기억과 욕망이 교차하는 가장 인간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으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1, 2, 3편을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권의 깊이를 1시간 안에 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짙은 향기가 이 방을 감싸네.